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원장님 오늘 지금 이 2부에서는요. 네, 어제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5월 7일부터 네, 신속 진단 키트를 네, 이제 약국하고 편의점 등에서 다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자, 이 자체가 네. 이미 자기들의 검사 부분에 주어진 부와 이 하중을 줄이겠다. 지금 일단 그렇게 된 거고,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던 이 확진자 색출 방식이 이제는 네. 한계에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속 진단 키트를 계속 허가를 안 내주고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는 혼란을 유발한다. 국내에 이제 못 팔게 네. 하고 이 그리고 확진자 우리나라 숫자를 정권이 딱 쥐고 네, 있으려고. 그러니까 그런 PCR 거 검사만 인정하고 네. 신속 진단 키트는 못 쓰게 해 왔는데 이제 그 신속 진단 키트가 나름대로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설득력에 밀려서 허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세계에서 그걸 제일 많이 수출했다. 뭐 네. 1억 개가 넘게 수출했다. 네. 그리고 그거 수출한다고 뭐 어디에 미국에 FDA 승인 받았니 어쩌니 하면서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을 하니 뭐 네. 일부에 뭐 2부에서 일부로 옮기니 장외에서 뭐 가니 어떻게 하면서 굉장히 장사들을 해 먹었는데 네. 지금까지 그걸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다가 네.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신속 네. 진단 키트를 약국하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 네.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의심을 해보는데, 하나는 지금 이제 검사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일단 1차적으로 걸르는 부분을 국민들이 한번 해봐라. 검사 능력의 한계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하루 검사하는 게 11만 명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할 수 접종이 시작되니까 네, 네. 비슷한 인력이 접종으로 내몰리고 하니까 이 네. 검사에 몰두해야 될 인력이 지금 검사를 하면 또 추적 처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거의 포기가 되니까, 그럴 것 같으면 너네들 중에 해보고 양성인 자들이 검사 받으러 오면 네. 우리가 그걸 갖고 색출해내면 네. 훨씬 알짜배기로 뽑아낼 수 있지 그렇죠. 않겠냐. 네, 네. 요렇게 이제 하나 좀 의심을 네, 해보고, 네. 다른 하나는 네. 워낙 바이오 주식 띄우는데 정권이 나서서 열심히 했으니까 네. 이 바이오들이 최근에 이제 바람이 살 꺼지면서 네. 주식들이 이제 좀 뭐 띄우기가 어려워졌으니까 네. 또 셀트리온도 진단 키트 많이 만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들 좀 돈 좀 벌게 해주려고 또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어느 게 진실인지는 솔직히 이 정권을 하는 네, 그렇죠. 그걸 봤을 때 내가 못 믿겠어요. 뭐가 네. 진실인지. 네. 제 생각에는 여론에 밀려서 결국 진단 키트를 신속 진단 키트를 허용한 거 아닌가. 그리고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 근무자들 예. 그 PCR 검사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씩 계속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? 그 가스 줄 서고 힘들죠. 근데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런 데서 그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그 검사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편리하거든요. 자, 이재호사 저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많이 웃긴 이야기다 보고요. 네. 가격도 또 냅다 비싸요. 9,000원에서 10,000원 받는다며요.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원가 빤한데 네. 한 5,000원 받아도 될 건데. 그러니까 5,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네, 10,000원 가까이 돼서 예. 웃긴다, 옵니다. 웃겨. 그러니까 싸야지 많이 쓸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국가가 아예 원가로 그냥 사가지고 네. 그냥 조금만 붙여주고 사가지고 나눠주든가. 네.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런데 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. 인천에 있는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뭐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거 네. 있죠. 자, 여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생활고가 더 무서우니까 영업 강행을 하겠다고 네. 오늘 선언을 했어요. 과태료 폐업 각오하고 10일부터 다 영업하겠다. 네. 방역 대책 명목으로 300일 이상 영업 정지를 시키는데 인천 업소 1,000곳 중에 80%가 여기에 이제 공조해서 동참하겠다라고 이에 나섰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생계가 완전히 위기에 몰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따라가다가는
폐업하고 망하고 끝나는 거잖아요. 지난 15개월 중에 이 10달 네. 3분의 1을 거의 영업 정지로 그렇다고 영업을 정부가 못했단 말이에요. 예. 실제로 그 손실액을 보상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. 아주 그 보상액도 아주 조금밖에 소액밖에 안 됐었고 그 실제로 장사해서 남는 이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잖아요.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 지금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지속하는 건 안 된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백신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빨리 맞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중증이 돼도 문제없이 병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료 커패시티를 늘려야 된다.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쓸데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. 5인 이상 제한, 그다음에 10시 영업 제한. 이거 풀었으면 좋겠어요. 어젠가 보니까 그 강남에 뭐 룸살롱을 네. 강제로 따고 들어가더만요. 문 잠그고 영업한다고. 예, 예. 그래서 예전에 그 서방스하고 구청이 따고 들어갔더라고요. 예전에 그 생각 나네요. 예전에는 12시 통행 금지였잖아요. 네. 통행 금지 딱 하면 불 끄고 불 이제 끄고 안에서 하는 뭐, 암막 커튼 쳐져 있고 안에서 밤새 술 마시는.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안에서 하니까 네. 이제 손님이 오면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한 명씩 네. 모이고 그걸 이제 어제 따고 들어갔는데 웃기는 거는 그 손님하고 아가씨가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. 그래서 정말 덮치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까?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느끼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정부의 지도에 잘 따라요.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국민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. 저는 그거를 여실히 느낍니다. 진짜 뭐 방역 시스템이 새로 바뀌면 그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게들도 바뀌는 거 보면 참 이렇게 국민들이 협조하는데 정부가 백신 확보를 못한 걸 보면 정부는 진짜 자기 할 일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아직 백신 관련해서 확보 못해서 미안하다고 네. 사과도 안 하잖아요. 사과 안 하잖아요. 예. 그 러시아 백신을 뭐 한국도 검토를 하니 해가지고 뭐 여당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지금 뭐 유럽에서는 보면 러시아 백신을 갖고 온 나라, 특히 뭐 슬로바키아, 체코슬로바키아의 슬로바키아는 총리가 쫓겨나 버렸어요. 러시아 네. 백신 갖고 왔다가 네. 헝가리도 난리가 났고요. 네. 그래서 그 러시아 백신이 이 유럽에서는 분열에 지금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, 네. 자 러시아 백신을 갖다가 지금 이 한국이 가지고 오겠다. 러시아 백신은 예.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. 그러니까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자체가 그 바이러스 벡터 방식,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리스크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확보가 안 되면 러시아를 고려를 할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. 예.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도 60세 이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화이자나 모더나로 가야 된다. 예. 정부가 그 5월달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한테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쿼드 들어갈게. 쿼드도 들어가고 사드 배치도 적극 협조하고 친중 노선에서 벗어난다.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도 해서라도 백신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. 근데 자,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절대 안 하겠죠. 러시아 백신 가져오는 일도 참 상식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래 봅니다.
자, 그 이번에 뭐 장관 임명 이런 부분에 보면요. 네. 4월 7일 보선에 지고 네. 장관과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더욱더 검증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그래도 좀 이 문제가 네. 좀 적은 사람들을 해야 될 건데 이제는 막 내놓고 배짜라식으로 한 건지 여태까지 없던 신종이 많이 생겼어요. 네. 창피할 정도의 사건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저는 절도, 보물선, 키리 부인 뭐 예? 저는 어떻게 그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이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 아닌가?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는 예. 이제는 막 그냥 될 대로 그러면 되라. 그냥 이렇게 해 예. 하고 뭐라 그러면 그냥 물고 가버려 예. 이렇게 그래-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눈치 볼 거 없어. 예.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래서 국민들이 그 리더들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리더들을 따르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진짜로 창피할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김부겸 의원한테도 이번에 아, 어떻게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.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른 건 몰라도 청렴하고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. 예. 원칙에 충실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라임에 라임 관계되고 펀드를 딸이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. 과태료 34번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? 네, 그것도 천압해 갖고 압류됐다. 한 그러니까 번이라도 압류된 그 적 공직- 있어요? 천압에서요? 없습니다. 저도 없어요. 네. 그런 걸 안 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예.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성격이나 제 성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걸 빨리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못 견뎌요. 네, 예, 불편했어요. 예.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견디는 거. 이 문가리가 옛날에 그 제가 발견해서 한 거지만 네. 자기 살고 있던 집에 의료보험료를 안 내가 그렇죠. 집이 압류됐지 않습니까? 네. 물론 사임행위지만은 네. 그때도 주말 이상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, 그런데 이 그렇죠. 사람들 다 그런 식의 삶의 행태가 보편화된 것 같아요. 그 고위 공직자들 중에 그 교통 위반 범칙금 안 내는 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. 지금 보면 예. 누구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청문회 때 꼭 그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는 개 거 보면 있었죠. 예. 참 기가 찬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특히 라임에 저렇게 딸 사이 가족이 다 해서 별도의 펀드를 하나 하고 있었다면 어떤 행태들은 그 부분을 자기 네. 선거 때 딸을 엄청 자랑하고 다니지 네, 않습니까? 그렇죠. 딸이 선거운동도 했고. 네, 그런데 자기 저런 일이 있었다. 이제는 나는 딸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모르겠다. 그럼 라임이 특혜를 준 건데 김부겸 아니면 보고 김부겸 제보 아니겠습니까? 딸한테 뭐 하겠습니까? 그렇게 특별한 이종필이 자기 자금까지 자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 같이 자기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관리하는 펀드를 김부겸을 보지 않고 했겠어요. 하나 또 이상한 게 네. 이번에 보물선이라고 부르는 예, 그 박준영입니까? 예, 예, 그 해양수산부 예, 장관. 예, 이 재산이 1억 8천밖에 없다는데 와이프가 예, 2019년에 예, 그 일산에 예, 별로 상권도 안 좋은 데다가 카페를 열고 예, 그래서 천 무슨 뭐 한 700제쯤 되는 예. 3천만 원어치의 그릇을 영국 도자기하면 그 영국 본 차이나잖아요. 3천만 원도 넘을 거예요. 네, 그 넘을 거죠. 말이 왜냐하면 3천이지. 저기 뭐냐 제가 그 그릇 영국이나 이런데 그릇들 영국이나 독일 이런데 그릇들 좋은 그릇들은 그릇 접시 하나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도 많아요. 예. 3천만 원 뭐 만 몇천 점인데 3천만 원이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예, 그리고 또 무슨 뭐 상들리에가 예, 예. 8개. 8개. 예. 그 상들리에 뭐 보면 한 좋은 거는 한 돈 천만 원, 몇 아, 천만 원 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1,000만 원 이상 되죠. 네, 좋은 천만 거는. 이상 되죠. 예. 근데 그걸 8개 갖고 왔다. 근데 그걸 외교 행랑으로 가져왔다. 그 그래서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도 열심히 운영을 안 했다. 열었다 닫았다 한다. 근데 1억 8천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카페를 장사에 신경 안 쓰고 열었다 닫았다 했다면 누가 카페 하는 돈 대 줄 거니까 하라고 했냐. 안 그러면 저거 뭐냐.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
그릇을 파는 장소가 아니었을까요? 카페가? 그릇 파는 장소. 네. 그릇 팔로 사러 오면 네, 문 왜냐하면 열고. 그릇 부가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네. 저것들은 뭐 그릇 갖고 와갖고 별로 판 게 없다 몇백만 원어치 팔았다 뻥을 치지만 그릇을 팔기 위한 매장이고 카페의 수익은 관심이 네, 없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릇 전시장으로서 카페를 열어놓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SNS에서 홍보하고 또 뭐 그쯤 되면 뇌물로 네. 그릇 사주려는 사람 있지 않 화랑처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. 뇌물로 안 받아도 뇌물로 팔지 않아도 판로가 굉장히 넓어요. 왜냐하면 여자분들 시청자분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중년 여성들이 자주 가는 그 그릇 카페, 아 그런 게 예. 그릇 카페에도 네이버의 그릇 카페도 굉장히 활성화돼 예, 있어요. 예. 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뭐 대충 조금만 이렇게 홍보해도 예. 그런데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런 아름아름으로 해가 다 연락이 오니까 이제 전화와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면 전화로 실제로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 빠진 금액으로 구매를 한 거니까. 그렇죠. 영국에서 뭐 네. 온갖 군데서 아울렛이 먹었다. 그러니까 조금만 싸게 팔면 금방 팔려버리죠. 금방 팔리니까 네. 그래서 이제 그릇 사러 오는 사람한테만 팔기 위해 네. 가게를 열어뒀다는 겁니다. 네. 뭐 전화 차 연락 팔라고 오면- 한 게 아니라. 네, 네. 그랬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릇 가게였다라고 네. 봐야 되겠어요. 네, 뭐 그럴- 그릇은 그 고가니까 네. 매일 뭐 이렇게 수시로 사러 오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전화 연락 오면 바로 보여주고. 그렇게 할수 뭐 한 있죠. 번에 네. 뭐 몇십만 원씩 파면 네. 그러니까 샹들리에도 예. 그 가격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비싸요. 어마어마하게 비싸죠. 집에 달아놨다는데 집을 30평짜리 집에 상들리에를 8개를 다.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다 그 그릇은 현금과 같아요. 그릇은. 그렇죠. 예. 그릇 모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그릇도 또 그 좀 나이가 먹어도 그릇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. 예. 보통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렇게 그때만 나오고 한정판, 또 안 예, 나오게 예. 되기 때문에 예. 가치가 그러니까 그릇 값은 계속 명품 백처럼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릇이 이제 좋은 거는 그 주로 영국 거하고 네덜란드 거, 예, 독일 게 독일, 이렇게 예, 좋죠. 예, 예. 오스트리아 조금 있고 뭐 그런 데가 그죠. 예. 예.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본 차이나 본산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예. 뼈가 들어간 소고기 속배를 예, 예, 넣어가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거기 그 뭐 회사 기구에 나가 있었다더라고요. 예? 영국의 그 예, 예. 회사 아, 그러니까 이 배에 관련되는 그래요. 회사 기구가 있대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수부 이제 어. 파견관으로 가 있다가 아, 이제 그걸 사모한 거예요. 작정을 하고 사모아 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 했다. 네.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전번에 그 박형준의 화랑 네. 거의 유사한 패턴이죠. 그러니까 예, 예.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인데 1급 상당의 네. 1급 상당의 고위공직자가 그런 외교 행랑으로 그릇을 네. 행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외교관의 그 이삿짐이죠. 네. 네. 그 외교관 그 물품을 이 배달하는 그런 이 편으로 화물편으로 그릇을 갖고 돕니다. 저거 비행기보다 배로 오지 않았겠어요? 컨테이너에 실어가. 그랬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저거 비행기에 갖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워낙 그릇이 고가라서 어. 비행기로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. 내가 볼 때 저기 회사 기구에 있고 해수부니까 네. 이 해수부에 보면 저기 뭡니까 세관 네. 뭐 이런 부분은 그렇죠. 그 해수부가 상당히 관장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는 거가 그래서 쉽게 통과되기 위해서 그 외교 행랑 통해서 왔다는 거는 조사를 그거는 전부 면제니까 조사 면제.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한 제의식이 없다. 참 신종 범죄 행위인데요. 자기가 장관이 될 줄 몰랐겠죠. 예? 아니 자기가 그런데 정권은 네. 아니 본인은 막 그렇게 생각을 네, 한다 칩시다. 근데 정권은 저런 일을 그거 검증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렇죠. 공직기관이니 민정수석이니 그리고 민정에서 그 주변에 조금만 조사 다 하잖아요.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. 옛날에 쫓아다니면서 다 묻더라고요. 네, 그런 네. 거 보면 네. 조금 알만한 사람한테는 저도 뭐 제 아는 사람 뭐 할 때 보면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. 네.
그렇죠. 그렇게 하는 게 묻더라고요. 원칙이죠. 어떻게 생각하느냐고.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검증에 대해 검증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게 검증의 결과랑 상관없이 다 임명시키잖아요. 국회 청문회 무조건 다 통과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검증이 전혀 의미가 없이 그 문갈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. 뭐. 자, 그 가상화폐 이야기를 조금 네, 하겠습니다. 네, 네. 지금 압수수색을 하나 했죠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평소에 요즘 그 주부들 여성들이 네. 많이 한다. 네. 중장년층이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다단계나 네. 피라미드로 한다는 말이 그대로 지금 그 진짜 위험합니다. 다단계. 예, 그래서 아예 거래소라기보다는 네.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네. 이제 알려질까봐 온라인이나 네. 이렇게는 절대 안 하고 이 사람들 맨투맨을 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내가 폰지 네. 사기처럼 똑같이 하네요. 폰지. 예, 그 위에 거 네. 앞에 돈 낸 사람한테 네. 뒤에 사람 돈 받아서 주면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잔고가 2,400억이고 1조 7천억이 거래됐다네. 거래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. 네. 와 이게 정말 네. 놀라운 부분인데 이 허접한 부분에서도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진짜 이 다단계 사기 예전에 주 누군가요? 여러 명 있잖아요. 다단계 사기해서 한 아니 그 저기 주라는 네. 그 있었죠. 네. 그리고 또 중국으로 사라진 그 그 밀항의 대구에. 예. 예. 그 사람도 다단계 사기. 이게 다단계 사기로 하기가 코인이 참 좋아요. 예. 구조가. 예. 그러니까 그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예. 거기에 덩달아서 코인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있다. 뭐 수익이 얼마나 난다. 이런 식으로 폰지 사기를 만들면 돈을 엄청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거래소라는 데서 상장되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 투자를 한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라는 부분을 갖다가 저거가 만들어가 네. 그 잡코인을 사도록 유도하면서 네. 그걸 갖다가 다단계 피라미드로 운영해왔다. 네.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이번에 네. 그 회사 조사로 네. 100% 확인이 됐어요. 그런데 지금 1이라는 업비트나 2라는 코인업도 지금 네. 2018년, 2019년에 전부 사기 혐의로 다 아, 네.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기사가 다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다 그것도 흐지부지되고 지금 장사 계속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 가상화폐 상장이나 거래소나 이런 게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. 거래소도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상장이라는 것도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저것끼리 하는 이야기지 그렇죠. 법도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거래소나 상장 전부 아무런 법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거기에 돈을 맡겨가지고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거죠. 굉장히 위험하죠. 그 지금 국회는 진짜 서둘러야 돼요. 빨리 그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. 그 거래소도 어떻게 몇십 개가 지금 운영된다는데 200개인지 뭐 몇 개인지 네. 알 수도 없대요. 그리고- 그걸 그냥 놔두었다가 피해자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? 업비트란 한 군데만 예. 하루에 100억씩 수수료로 예. 한 달이면 3천억 업비트, 원. 빗썸 이다 하루에 100억 수수료로 100억을 뽑고 그러면 한 달에 3천억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? 1년이면 3조 6천 수수료가 1년에 그러니까. 3조 2천 맞죠? 맞아요?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3,600 아니 한 달에 3천억이라니까 하루에 100억. 아 그렇죠. 예. 3조 우리가 6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돈이 많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고 제도권화에 안 하는 이유가 뭔가면 이제 와서 여기에 손을 대어서 제도권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네. 이게 터져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터지게 되면 여기에 관련돼서 권력 실세들이 이거는 사모펀드보다 돈 먹기가 더 좋았지 않겠어요? 아 그렇죠. 지금 이 정권이 뭐 수십 개의 지금 아마 가상화폐 회사들을 지금- 수사하고 네. 압수수색하고 했다가 네. 다 장사 그대로 해먹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? 수습이 다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제 그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그 거래소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면 실세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예.
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사기 혐의에도 다시 그 거래소가 운영되는 거 보면 다 그거 무마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정치 그 실세들은 땅 짓고 헤엄치고 완전히. 예. 그냥 일정한 비율만 예, 받으면서 예. 봐주고, 예. 그러니까 법 유예시키고, 예. 예. 그 규제 유예시키고, 그렇죠. 그냥 내버려 두고, 예. 또 한 번씩 검찰이나 경찰이 건드려주면 수습하면서 또 받아 먹으니까 더 좋고. 아니,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앞뒤 돌아가는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추정하는 게 거의 다 맞아요. 역대 정치인이 돈 받아 먹기가 네. 하루에 한 100억씩 들어오는 회사라고 하면요, 뇌물 주는 게 하루치만 에이 내 쟤한테 뇌물 주지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무슨 세금을 무슨 빡빡하게 내겠어요? 그리고 그걸 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. 가상화폐로 줄 수 있죠. 비트코인으로 줄 수도 있죠. 비트코인으로 그래 주겠죠. 우리나라에서 그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로 교환을 할 수 있고. 네,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. 자기가 미국에 가서 들고 네, 가가 미국에서 뭐 사람 하나 지인시켜서 네. 달러로 교환해가 네. 빼가지고 거기에 묻어 놓으면 네, 그렇죠.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뭐 집을 사든지 해서. 네. 그러니까 이게 들통날 네.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통날 가능성도 매우 적다는 거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차명으로 운영도 하기. 네, 그렇죠. 지금 다 차명이잖아요.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? 절대로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뇌물 주기가 아주 좋다.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. 이게 터져버리면 네. 미진 놈들이 불가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번에 보면 그 김부겸이 드러난 게 네. 정영준입니까? 장영준인가? 네, 장영준인가 네. 하는 그렇죠. 대신정권 WM 센터 네. 혼자서 거기서만 네. 만 명. 반포에서 1조 정도 팔고 네. 뭐 2천억이가 자기 개인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그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으니까 에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해가지고 부른 게 그 네, 예, 맞습니다. 김부겸. 네. 그 혜택 많이 본 펀드. 네. 그러니까 곧바로 선고가 2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네. 네. 2년이면 뭐 돈 수백억 해먹고 수백억은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때울만 하잖아요. 네. 형량이 어떻게 2년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아니 돼요. 그럼 5년은 나와야 최하로. 네, 네, 네. 근데 어떻게 2년이 나올 수 있느냐. 네. 정말 놀랍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보도도 잘 안 되다가 이제 총리하려니까 터지는 것도. 그렇죠. 그리고 그거를 메이저 언론에서 예. 김부겸 이야기 아직도 제일 아직도 처음에- 안 하고 있어요. 안 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아직도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느냐. 자, 여러분 오늘 청문회하고 이 고인 부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대한민국의 이 정권 부패 수준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터질 건가 참 놀래 자빨릴 일이 많을 거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자, 원장님 뭐 다른 말씀 하실 게 계십니까? 아무튼 요즘 지역 책임자 지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원장님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